안녕하십니까. 소아응급실의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요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소아 천식 환자들, 특히 계절성 천식 환자들. 요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꽃가루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알레르기 환자들이 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고, 또 10월달, 11월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죠. 도대체 이 환자들은 왜 자주 이렇게 응급실에 다시 오게 될까요? 물론 천식이 심해져서 오는 거겠지만은 좀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외래에서 잘 조절이 되면 응급실에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혹시나 어쩌면 벤톨린만 아직도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이 벤톨린만 처방하면은 점점 벤톨린 효과도 작아지고 이 베타 아고니스트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또 억지로 기관지 확장제만 쓰게 되면은 또 기관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 만성 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뭔가 처방이 잘못됐어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시오덱틴 베타 아고니스트만 사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은 호전되는데 다시 악화가 되는 일이 반복이 되고, 근본적인 기도 염증 반응을 호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또 한 달에 요 60퍼프 이상, 한 달에 한 통 이상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이 사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서 더 이상은 천식 환자들에게 사바를 이 단독 처방하는 것은 금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런 이 소아 천식 환자들의 응급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직접 이 약 브랜드명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2024-25년 진화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9월달,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돼지풀이나 쑥 같은 걸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가장 심한 계절이고, 요즘 이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 자작나무나 참나무, 이 꽃가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천식을 악화시키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심하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이런 환자들,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염 증상이나 이 눈 같은 것도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식은 만성적인 기침을 하고 쌕쌕거리고 호흡곤란이 있는데, 여기서 사바, 쇼덱틴 베타 아고니스트를 사용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귀가시키고 또 벤톨린 에버할러 같은 것만 처방해서 귀가시키는 경우 점점 약효과는 없어지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천식 환자들은 염증 질환인데, 염증 질환은 이 인할드 코티코스테로이드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 증상만 쫓든 어느 쪽이든 한쪽만 치료하게 되면은 이 제대로 치료가 되질 않고, 반드시 증상 완화 요법과 염증 치료, 그래서 이 ICS는 선택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고 천식 환자들의 필수 처방해야 되는 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나 외래에서 처방할 때 실수하는 두 가지는, 벤톨린만 단독으로 처방하게 되면은 기도 염증을 방치해서 치명적인 급성 증상이 악화가 되고 또 사망률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풀미커트 네블라이저는 급하게 응급으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가정 내에서 장기적으로 또 사용하기는 좋지 않은 요법이고요. 우리가 실제 브랜드명으로 좀 알아보면 당장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는 벤톨린이 가장 좋습니다. 벤톨린, 에버할러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이 급성 증상을 즉각적으로 호흡곤란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지만, 이것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고요.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요. 근본적인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ICS 치료 방법들, 플릭소타이드나 알베스코 같은 것들, 풀미코트 같은 것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도의 염증을 완화시켜서 이 유지요법으로 치료가 됩니다.
이 유지요법과 응급 치료를 함께 쓸 수 있는 메인터넌스 앤드 릴리버 테라피에 좋은 거는 심비코트가 있죠. 심비코트는 터부할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모테롤이 이게 라바로 롱액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부데스나이드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로 투여하면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메인터넌스를 치료하다가 급성기 악화됐을 때 추가로 치료하는 두 가지 치료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릴리버와 컨트롤러 둘 다 사용해 주시면 심비코트가 제일 쓰기가 좀 편하고요. 포모테롤 성분이 사바만큼 빠르게 작용하면서 이 ICS가 염증을 즉각적으로 억제하는 듀얼 액션이 가능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방문이나 중증 악화를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응급실에서 점점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6세 이상 환자들에게는 심비코트 80-45 치료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치료하고, 이 또 증상이 있을 때 악화됐을 때 8번까지 증가해서 쓸 수 있고요. 12살 이상 청소년이나 성인 환자들에게는 심비코트 160에서 4.5로 하루에 2번, 또 이 증상이 심해졌을 때 추가해서 하루에 최대 12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살메테롤은 작용 시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에, 급성 증상 완화의 치료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약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료가 제일 좋은 거는 쇼덱팅, 사바, 벤톨린 플러스 ICS, 플릭소타이드나 알베스코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상이 심해졌을 땐 벤톨린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플릭소타이드나 알베스코를 사용하는 게, 증상이 없어도 계속 사용하는 약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함께 처방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치료 처방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절대 벤톨린 단독으로 증상 완화를 위해서 벤톨린 단독만 처방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스테로이드를 함께 처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뷸라이저는 응급실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퇴원할 때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인할러, MDI 메터도즈 인할러나 스페이서 중심으로 치료해야 이 기관지 안에까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약효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4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흡입기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해서 벤톨린, 풀미코트, 네뷸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 5세에서 7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한 MDI 스페이서를 사용하면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벤톨린 에버할러와 플릭소타이드 에버할러를 병용해서 이 마스크 스페이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이상 애들한테는 이 DPI, 파우더 인할러를 사용해서 심비코트, 터부할러 하나로 해서 증상이 있을 때 추가로 퍼핑하는 게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 아이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지 말고 증상 나타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면 피크 시즌에 이 증상 악화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기도 감염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율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내내 매일매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시작은 시즌 전 한 달 전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에 요즘같이 많이 오는 애들은 계절성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 동반되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일단 급성 치료로는 이 벤톨린 네뷸라이저를 1시간 안에 20분 간격으로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V나 PO로 프레드니졸이나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는, PO나 IV나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못 먹거나 구토가 심한 애들은 IV를 써야 되겠지만 PO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퇴원 준비는 장기 플랜으로 애들 MDI 마스크나 이 스페이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서 디스차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실 디스차지 메디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벤톨린 단독 처방 후에 귀가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코트로 하나로 다 되는 약을 처방하든지 플릭소타이드, 알베스코와 같이 벤톨린을 처방하든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방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급성 악화된 아이들에게는 피오 메디케이션으로 스테로이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처방해주면 바로 테이퍼링 없이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해 줄 수 있고요. 3일에서 5일 이내에 반드시 외래에서 이 호흡기 내과, 호흡기 분과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신비코트를 처방할 때는 이 흡입기 하나로 끝난다는 거, 아침 저녁으로는 매일 증상이 없어도 사용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심하거나 숨차할 때는 응급으로 한 번 더 쓰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처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벤톨린과 이 스테로이드를 두 개를 같이 해서 기존 방식대로 처방을 할 때는 파란색 약 벤톨린은 급할 때만 쓰는 약입니다. 하지만 진짜 병을 고치는 건 갈색 약이니까 갈색 약은 증상이 없어도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졌을 땐 파란색 약으로 일단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 쓰고 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환자가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응급실에 오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자유로 중단하지 않게끔 교육을 해주시고요. 계절을 내내 이 증상이 지속될 수 있는 요 위험 계절 내내 피크 시즌에는 유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해 주시고, 또 흡입기 잘못 쓰면은 약이 폐로 가지 않고 입 안에만 구강에만 남을 수 있다라는 거, 스페이서를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려주시고 귀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신비코트는 이 유지요법과 그 다음에 증상 완화제가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 벤톨린은 절대 단독 처방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거, 이 벤톨린만 믿고 증상이 호전되는 거 기대해서 집에서 응급실 안 오고 집에서 이것만 치료하다가 사망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벤톨린만 사용하게 되면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에어웨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증상이 시즌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이 치료가 시작되면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천식이 급성 악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2024-25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초기 평가 방법, 1차 치료 방법, 치료의 효과가 없으면 이 격상에서 치료하고 또 디스차지 하거나 ICU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에서는 일단 핵심 포인트는 오트 세츄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츄레이션이 룸에어에서 95%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경증 정도로 최소한 중증은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O2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95%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또는 룸에어에서 92% 이하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호흡수가 점점 늘어나서 50회 이상이다 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고, 또 물론 브라디미아나 암니아가 있다면 이건 어레스트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액세서리 머슬, 체스트 리트렉션이 있다라고 하거나 그걸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멘탈 스테이투스가 떨어지거나 또 이 흉곽 청진을 해봤는데 휘징이 안 들린다. 이건 숨을 못 쉰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인투베이션이 늦지 않게끔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응급실에서 이 천식 악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겠죠. 산소는 일단 산소 포화도는 94%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고요. 저산소 혈증을 교정을 하되 무조건 FiO2 1.0으로 100% 산소를 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줄여서 94% 이상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FiOT 0.6 이상인데 이상으로 줘야만 94% 이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환자는 점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구나,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피부색이 어두운 환자의 경우에는 사이노시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일단 쇼덱팅, 베타 아고니스트겠죠. 살부타몰이나 알부테롤 같은 것들, 벤톨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1시간 안에 3번, 20분 간격으로 3번 정도 투여해서 일단 증상부터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면 MDI, 스페이서, 네블라이저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5세 이하 애들에게는 반드시 마스크가 부착된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이 아이가 숨을 쉬면서 들어갈 수 있죠. 약효가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블라이저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아무래도 네블라이저보다는 MDI 스페이서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근데 도움이 안 되고 이 아이가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블라이저밖에 사용할 수 없는, 네블라이저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이프라트로피움, 이거는 이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죠. 요거는 이제 중증 악화 환자에서 이 쇼덱팅 브론키얼 아스마, 베타 아고니스트에서 애드온 세라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하면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이 사바하고 병합해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입원율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 1시간 안에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테믹 스테로이드를 PO나 IV로 반드시 1시간 이내에 투여하게 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설페이트는 예전에는 네블라이저를 사용해서도 투여했지만 지금 더 이상은 네블라이저를 통해서는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오직 중증 환자일 때 중증 천식 악화 시에 이 20분, 30분에 걸쳐서 이 IV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네블라이저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바를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없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컨티뉴어스하게 네블라이저를 사용하는데, 알부테롤을 시간당 10에서 20mg 정도를 투여하는데 이때 저칼륨 혈증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KG로 지속적인 모니터 하면서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이나 터부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가 잘 안 되고 호흡 부전이 오고 인투베이션이나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런 환자들 기관삭관 직전에 위험한 상태이거나 아나필락시스가 동반된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이플로우 네이저 캐뉼라, 이거 요즘 굉장히 응급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편해합니다. 써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이플로우를 사용해서 아이가 숨 쉬는 게 좀 편안해지고 해도 레스퍼레이션 레이트가 50회 이상이거나 FiO2가 0.6 이상이거나 하트레이트가 160회 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이 인투베이션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꼭 긴장을 하고 보셔야지, 아이가 편해하니까 좋아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는 인투베이션 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CPAP이나 바이팹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인투베이션은 의식이 떨어지거나 심한 호흡 근육 피로, 또 호흡 정지가 임박했을 때 지체 없이 기도 습관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일런트 체스트나 사이어니시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는 바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기들 의식이 떨어질 때는 진정시키고 세데이션 시킨 다음에 인투베이션 해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케타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기관지 확장 효과도 좀 있고요. 벤틸레이션 걸었을 때는
CO2는 뭐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I 레이시오가 1대3 이상 1대4나 1대5 정도 충분히 줘서 엑스퍼레이션이 충분히 되게끔 주의해서 이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서 1시간 이내에 좋아지고 한 3시간 정도 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귀가할 수도 있는데, 치료가 안 된다 하고 세츄레이션이 94% 이상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격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바를 투여하는 시간을 점점점 이렇게 투여를 안 해도 이 호흡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호흡수도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체스트월 리트렉션도 감소되는 걸 확인하고 아이가 좋아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귀가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한두 시간 내의 반응성에 따라서 귀가하거나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복적인 사바 투여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면 반드시 ICU로 입원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퇴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벤톨린 단독 처방은 절대 금기이고요. 이 신비코트 터부알러를 하나로 이 ICS와 포모테롤이 함께 같이 들어있는 약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기본으로 유지요법으로 사용하고, 증상이 있을 때 추가로 사용해주면 릴리버의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벤톨린 하나만 처방해서는 절대 안 되고, 풀미코트나 이 스테로이드를 같이 처방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풀미코트나 플릭소타이드 같은 것들은 하루에 2번 정도 증상이 없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벤톨린을 사용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에게 이 스페이서, 이 마스크 스페이서, 이런 MDI 사용하는 방법들 꼭 교육을 잘 해서, 또 세척하는 방법, 건조화시키는 방법도 잘 교육을 시켜서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 천식 환자들 치료할 때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것들은요, 사바를 충분히 투여해야 됩니다. 1시간에 3번까지 투여할 수 있습니다. 20분 간격으로 3번까지 투여할 수 있고, 이 증상이 호전 없는 환자들, 중등도 이상의 천식 환자들에게는 시스템의 스테로이드를 PO나 IV로 1시간 이내에 바로 투여해야 되고, 또 이 혈색 어두운 환자들에서 사이노시스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되는 걸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츄레이션이나 레스퍼레이션 레이트, 그 다음에 체스월 리트렉션 같은 것들로 아이들의 중증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해보고, 바로 산소 투여해서 이 오토 세츄레이션을 94% 이상으로 유지하고, MDI나 스페이서 우선 투여를 하고, 더 어린 아이들은 네블라이저를 사용해서 사바 투여를 해주고요. 스테로이드는 PO나 IV로 1시간 이내에 바로 투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치료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는 IV로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투여하거나, 또 이프라트로피움을 애드온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원 처방으로 반드시 ICS를 포함해서 처방해야지 절대 사바 단독, 벤톨린 단독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천식은 치료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또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항상 사고가 있기도 하고, 예측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기본에 충실한 치료를 해서, 프로토콜에 충실한 치료해서 안전하게 환자들을 귀가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소아응급실의 닥터봉이었습니다.